자신의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높은 집값과 큰 압박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업에 등장한 민간 영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간 영웅들. 에디스 메이스필드는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작은 농장을 팔지 않기로 결심하며 $100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원래 계획대로 5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108년 된 이 집을 피해야 해서 건물이 다소 특이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200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메리 쿡은 맨해튼의 서쪽 대로에서 아직 가격이 합리적일 때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현대적인 아파트가 그녀의 집 양옆에 들어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 쿡의 옛 집은 두 개의 거대한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어 독특한 뉴욕의 작은 연립주택처럼 남아있습니다. 배경정보.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중국의 부동산 법에 따르면 토지의 70년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은 집주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은 중국에서 개발업체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역 정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이 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고 결국 고속도로는 이 집을 피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유자영회전 구간을 만들기에 딱 좋은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유산 건물의 집주인. 호주 멜버른에서 한 유산 건물의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팔지 않자 개발업체는 주변에 거대한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대규모 건설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설 현장과 먼지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웅장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끝까지 집을 지켰습니다. 수천 가구는 이사를 갔지만 이 가족은 지금도 세 개의 고속도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의 삶. 다리 아래에서 살아가며 매일 울리는 경적 소리와 차량 소리를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 집의 주인이 그 느낌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틀랜드 주립대와 랜들 아크. 2011년 포틀랜드 주립대는 기숙사를 짓기 위해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랜들 아크는 1800년대의 오래된 집을 막 구입해 수리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법적 방법을 통해 대학과 싸워 결국 집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집은 지금도 기숙사 단지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빌라 코니그와 트럼프의 대결. 1961년 빌라 코니그는 남편과 함께 뉴저지에서 휴양지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의 매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한 카지노 확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트럼프의 법률팀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그녀의 집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코니그는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그녀는 승소하여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야 비로소 집을 떠났습니다. 난닝에 못 박힌 집. 중국 난닝에서 한 주민은 자신의 집이 건설 중인 도로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그는 결국 끝까지 이사를 거부했고 2015년 4월까지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변 도로는 그 집을 피해 건설되었습니다. 서강에 못 박힌 집과 4차선 도로. 중국 서강에는 몇몇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집을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이제 4차선 도로에 둘러싸여 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반쪽집. 1957년 웬들리스 홀딩스는 토론토 세인트 패트릭 스트리트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내 번지 반쪽 집의 주인을 만난 후 계획은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집은 원래 반이었는데 한쪽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업체는 집을 반으로 잘라내고 중간 벽을 남기고 반쪽 집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집은 여전히 그 특이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라 오자니의 고집. 사라 오자니는 프랑스 북부 고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을 고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그는 이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카페는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46년을 보낸 장소였고 그곳에는 깊은 감정과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가의 고집. 오가는 전형적인 못 박힌 집 사례로 그들의 집은 개발업체의 계획에 반대해 수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체는 6층짜리 쇼핑몰을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오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집 근처에 30피트 깊이의 구덩이를 파놓았을 때도 오가는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의 지붕에 휘날리던 중국 국기는 그들의 결단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못 박힌 집. 중국에서는 일부 외딴 지역 주민들이 못 박힌 집 의주인으로 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보상을 제시하더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집은 종종 극단적인 정부의 조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전력을 차단하거나 도랑을 파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의 방식처럼 극단적이고 사람들은 강제로 이사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농민항해. 1978년 일본 도쿄 근처 나리타 공항이 개항하면서 주변 농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은 계속되었고 2002년이 되어야 비로소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이사를 거부한 농민은 타카오 이시토로 그의 농장은 공항의 정확한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항 설계는 그의 농장을 피해가게 되었고 이시토는 공항의 비행기 소음 속에서도 농장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상하이의 길. 상하이에서도 못 박힌 집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은 도로 건설 계획에서 장애물이 되었지만 정부의 보상금이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도로는 그 집을 피해 건설되었습니다. 비록 외부의 시끄럽고 끊이지 않는 차량 소음 속에서도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은 언제나 피난처였고 그들은 고통을 견디며 집을 지켰습니다. 워싱턴 하이츠의 생존집. 뉴욕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에는 독립적인 고전적 건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집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고 현재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역사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맨해튼 거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독립 건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외관이 다소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중국 정미호의 못 박힌 집. 2013년 중국 수위안의 정미호는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주변이 모두 철거되고 상업광장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되었지만 정미호는 정부가 제시한 적은 보상금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은 전형적인 못 박힌 집 사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소주 작은 집. 2013년 7월 중국 소주의 한 집 주인은 개발업체가 자신의 집을 팔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며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하나의 역사적 유물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도시화 과정에서의 고집과 저항을 증언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록펠러 광장 30번의 못 박힌 집. 1930년대 록펠러 광장 건설 계획은 2명의 집주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246번지 6번가의 집은 원래 술집이었고 3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억 5천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수했습니다. 이는 거의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1258번지 6번가의 집주인 현재 신발 가게 은 역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번 록펠러 광장은 이 두 집 사이에 건설되었고
지금도 그 두 작은 건물은 웅장한 건물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발업체들. 어떤 개발업체들은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중국의 한 900년 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거부하자 개발업체는 마을을 강제로 떠나게 하기 위해 강을 그들의 집을 피해서 흐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